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렇게 좋은 상가를 경매로 산 지가 벌써 5년 전이군. 그때 10억 원에 사서 더 좋은 가격에 팔았으니 운이 참 좋아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처음 건물 샀을 때 먼저 세들했던 남자한테 줬던 합의금 3천만 원 있잖아. 상가 전주인한테 보증금 못 받았다고 가게 비워줄 수 없대서 합의금 줬던 거요? 맞아요. 그거랑 그때 상가 체납 관리비 1,500만 원 냈던 거가 비용 처리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 팔 때 낸 세금 있잖소. 그거 말고 세금을 2천만 원이나 더 내라는데? 뭐라고요?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금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웹툰 사례처럼 경매에 들어간 비용이 많을 때 그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에게 합의금 쪽으로 이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경매 시 발생한 비용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양도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례에서 보면 낙찰을 받은 후 상가를 조속히 인도받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았을 뿐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관련법상 지급해야 할 합의금에는 해당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모든 합의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인정받는 합의금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앞선 날짜에 상가에 있었던 선순위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합의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걸 이제 챙겨 놔야지 차후 이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합의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선순위 임대보증금 또는 유치권자로서 법원에 제출되었던 서류들, 명도 합의서와 송금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보관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증거를 남기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혹시 별도 세무상 처리할 사항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사례에서 기존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합의금 3천만 원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22%인 660만 원은 원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340만 원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은 임차인은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웹툰에서 또 나왔던 게 이제 상가 체납관리비 여기에 이제 1,500만 원이 또 들어갔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관리비는 개별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개별관리비 체납액 부담액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용관리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용관리비 체납액 부담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받은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제 상가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청구를 했던 건데 지금 잘 안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혹시 세금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신데요.
사례에서처럼 경매를 통해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거나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업소득보다 양도소득에서 비용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 그러는 거죠? 네,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 동안 시세 차익이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보다는 그 소득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는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에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물 취득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소득에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차량이나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돼서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 가치의 감소를 매년 금액으로 산정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세도 매년 연식간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 간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례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경매로 이제 10억 원에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서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인정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세무상 건물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4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물을 10억 원에 낙찰받아 40년 동안 일정액씩 감가상각한다면 매년 2,5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5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세금이 얼마나 절세되는 거죠? 네, 사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6.4%로 네. 감가상각비를 통해 5년 동안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3,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년 이제 사업소득으로 2,500만 원씩 비용 인정을 받는 것보다 앞서 이제 양도소득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소득을 이제 인정받게 되면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경우를 네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차이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지. 네, 세금은 2,475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네. 5년 후 이 건물을 2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46.2%가 돼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5,775만 원입니다. 즉, 사업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2,475만 원만큼 더 유리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사업소득세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네.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 인정받는 것보다 양도소득에서 비용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경매를 받은 상가와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윤철 기사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